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을 보는 리딩이에요. 이 리딩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의 운세를 보는 것이긴 하지만 더 빠르게 만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인연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볼 카드는 이 만남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정을 의미하는 카드가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이 만남은 현실적인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나누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쾌락적인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라 볼 수 있거든요. 친해지고 싶어. 좋은 시간을 너랑 보내고 싶어. 연애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더 깊게 알아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의 열정을 좀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근데 나의 감정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관계라서 목적 자체가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했던 사랑, 열정, 신선함, 조화를 상대방이 준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너에게 느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라서 사이가 좋아지는, 좀 친해지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부터 얻게 되는 게 무엇이냐?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계획을 세웠어도 예상치 못했던 B 계획으로 가게 됐고요. A를 생각하고 있었어도 B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강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 변화되면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이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다시 사랑을 못할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좋은 친구를 못 만들 것 같아.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을 믿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변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깨 부셔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관계를 다른 시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 관계에서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때까지 틀리지 않았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반전되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인연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변화시켜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이야, 태양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고 밝은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둠을 뚫고 나오고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나 자체가 밝은 힘이 있다 보니까 닿는 곳이 전부 밝은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가득하고 개방적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숨김없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행동하고요.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볼 때 꾸밈이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미가 넘치네. 표현이 정말 순수하다. 자신의 약점까지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면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고 장점이 되는 부분만 보여줄 텐데 상대방은 자신의 약점이든 강점이든 그것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표현들이 모두 투명하게 보일 수 있다.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햇빛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태어나신 분들, 사주에 목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좋아요. 그냥 상대방 존재 자체로 기운을 얻는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함께 하면서 내가 성장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성장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 햇빛 때문에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볼게요. 우와,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을 했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말 그대로 운명, 운을 뜻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직감과 촉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자세로 대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 관계 자체에 운명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상대를 특별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을 꼭 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에게 좋은 인연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거나 친구로 맺어지게 된다면 천생연분이다, 환상의 짝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요. 깊이가 있고 진지한 느낌보다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자세들을 많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별말 하지 않아도 정말 까르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특징, 성격을 알아볼게요. 펜타클 8번이 등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에요. 천생 자체가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가 바르고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신만의 올바른 규칙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거나 무엇을 하든 깨끗이 한다거나 정리정돈을 잘하거나 자신만의 패턴,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MBTI로 보면 J에 가까워서 늘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쓰레기를 버린다? 이거 아니거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만의 규칙을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한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거나 타인을 통제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함께 지내는 타입입니다. 반대로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요. 멀어지는 상황을 좀 만들려고 할 것 같다. 왜냐면 딱 단칼에 끊어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어가는 그런 성향이라서 딱 우리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연애라면 좀 다르겠죠.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만 헤어지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 자체, 인간관계 자체, 친구, 지인으로 보면은 웬만하면 참는 성향이다. 근데 정말 아니다 싶은 거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큰일 없이는 유지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큰 기복이나 변화가 없어요. 감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타입이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돌발적인 행동이 거의 없습니다. 즉, 처음 만날 때 상대와 오래 만나고 난 후의 상대, 똑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처럼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는 교훈이나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마법사.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전에 없었던 것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생긴다라는 거죠. 뭐 교훈, 삶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규칙,
습관, 뭐 직업, 감정 등등등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갖게 되면서 더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법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물이잖아요. 이처럼 깊은 깨우침이나 유레카를 외칠 만한 무언가를 좀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아,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아,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구나. 나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치가 더 나아지는 방향 쪽으로 얻을 게 있다.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뭔가 꾸밈이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하던 대로 했을 것인데, 원래 그렇게 살아온 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건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좀 모아볼게요. 자, 우리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관계에서의 약점, 그리고 이 약점에서 해야 할 행동,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은 펜타클 8번처럼 행동해라. 펜타클 8번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어떤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될 때까지 반복한다.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 나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올바르게 해야 할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서 올바른 행동 있죠? 올바른 말, 감정, 행동, 마음가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올바르다면 그걸 지속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 라는 게 있다면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면 될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 8번은 큰 기복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나빠져서 갑자기 전에는 없었던 행동들이 툭 튀어나오고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득하게 좀 나아가는, 꾸준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곡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순간적인 감정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을 잘 잡아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조언이 왜 나왔을까를 보면 여러분들 약점에서 완드 7번이 등장했거든요. 완드 7번은 그 순간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의미해요.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나의 행동을 바꾼다, 대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아가야지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순간 무언가에 꽂혔을 때 그것만 보일 수 있겠고, 순간 꽂힌 것만 생각하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충분한 소통보다는 순간적인 내가 드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상황, 그 전체적인 큰 틀,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멀리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벌어지는 상황, 그 사람이 내뱉는 말들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짚었던 부분들을 뒤늦게 눈치챌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 사람의 그 순간적인 말, 뒤에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앞 이야기만 들어보고 판단을
빠르게 내려버린 탓에 상대방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그 뒷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말을 했잖아 라는 어떤 순간적인 반응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설명을 해줘도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지금 과하게 반응을 했구나, 과하게 좀 흥분했구나 라는 판단조차 좀 내려지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순간만, 딱 그 부분만 초점에 맞춰서 행동을 하다 보니 더 멀리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약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카드에서 큰 그림을 보고 있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첫 마디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래서 이랬어.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라는 거죠. 차분하게. 그리고 나서 내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딱히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많이 없지만 대화를 할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로 뭐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속으로 내가 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구나.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괜히 이런 말을 꺼냈구나. 내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섣부르게 행동하고 말을 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에 계속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차분하게 이 펜타클 8번처럼 큰 기복 없이 이렇게 유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시고 끝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는 느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좀 신중하고 자신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데 아닌데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저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론을 물어볼 수 있고요. 상대방은 아니 결론을 말하기 전에 내 설명을 먼저 들어봐. 결론보다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봐. 이렇게 좀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 카드 전체적으로 소드가 나왔다면 부딪힘, 갈등, 이런 트러블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펜타클, 운명, 태양 이런 카드만 나와줬어요. 그리고 마법사 카드도 등장했죠. 전에 없던 것이 생겨요. 좋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둘이가 함께하면서 전에는 없었던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로의 말하는 방식, 성향이 다를 뿐 서로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정, 상대방의 의미를 들으려고 하면 그 대화가 더 잘 통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기도 살펴볼게요. 사실 시기가 첫 카드부터 나왔어요. 2025년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초반에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와서 새로운 인연, 만남이 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톡 두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서 감정도 같이 변화되는, 새롭게 좀 시작되는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별을 하셨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좀 답답한 부분, 갈등,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컵 에이스는 딱 그런 의미예요. 새로운 감정이 시작된다.
전에 없었던 감정이 생긴다. 나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도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두움이 있었다면 밝은 쪽으로 갈 것이고 또 연애세포가 내가 죽었다 하면 연애세포가 일어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에는 없었던 이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초반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랑의 큐피트가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낡은 것들, 이제는 필요 없는 부분들, 낡아버린 부분들은 모두 제거되고 무너지고 새로운 감정들과 좀 더 단단한 따뜻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져야 빈 곳이 생겨야 새롭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새로운 부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씻겨 내려지는 부분, 회복되는 부분, 청소가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오늘 1번 분들 중요한 만남은 연애운이 되었고요.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그리고 관계로 힘들었던 부분은 그 힘들었던 사람을 모두 잊게 해줄 만큼 좋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 전 결혼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건 아니겠죠. 저는 새로운 우정, 정말 나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또한 결혼을 하셨어도 정말 정신적으로 깊은 배움, 깨달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도 많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을 보는 리딩이에요. 이 리딩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옆에 이미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종종 좀 빠르게 만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인연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이 만남의 목적, 두 번째 카드는 이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내가 원해서 하는 노예다, 자발적인 노예다 라는 것을 뜻하는 카드예요. 오랫동안 한 곳에 묶여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무조건 달성하겠다 라는 의지로 열심히 일한다. 이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자발적인 노예이죠.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목표를 뚫고 가기 위해서 내가 버티거나 인내한다. 이것 또한 자발적인 노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사랑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나 장애물을 뚫고 가기 위해서 연결되는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거에서 명예, 성공 카드가 들어와져 있거든요. 이 카드는 성공, 성취, 보상을 뜻하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태양이잖아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주목하고 인정해주는 이슈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데 이처럼 여러분들도 한 곳에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큰 성취와 인정, 축하받을 만한 소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묶여있고 매여 있었더니 좋은 소식이 들어오더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취업을 해서 축하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직을 하면서 어려움이 끝나게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느 쪽이든 힘든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고 하는 일에 진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볼게요. 완드 4번이 등장했습니다. 기반이 탄탄한 상황을 의미할 때 이 완드 4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단단한 땅 위에 건물을 세운 상황이고요. 틀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안정적인 회사도 가능하고 약속한 대로 흘러가는 관계도 예상이 되고요. 어떤 안정감 있는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인물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한다기보다는 어떤 커뮤니티나 조직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특정 인물로 보자면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기반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미 상황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조건이나 여건이 다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계를 대할 때도 여유가 있고 편안하겠죠. 트러블이나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상대방은 긍정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막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더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걸 분명하게 만나실 수가 있다.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쭉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보겠습니다.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관계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붙잡아 두어야 할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이 회사는 진짜로 나에게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정말 만나기 어려워, 이런 회사는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억들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딱 잡고 있습니다. 즉 확신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려 하거나 더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습에서 심판카드가 나왔다는 건 애매모호하지 않는 기회나 결정을 통해서 변화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상황 정리나 여러분들의 마음 정리가 확실해졌다라는 뜻이고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명료해지면서 답답했던 흐름이 뚫리게 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다시 재평가하고 재구성하고 이제는 좀 알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전환점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 성격이나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중요한 사람의 성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커뮤니티, 조직, 모임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완드 7번이 나왔죠. 이 사람은 지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분석하는 습관이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체계적으로 일을 꾸려갑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딱 초점을 맞춰서 내가 파고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지식을 탐구하는 거, 무언가를 연구하는 것에도 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많다. 다양한 지식들을 좀 가지고 있을 사람이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번의 수는 완벽주의가 높아요. 높은 기준을 가진다거나 작은 것을 실행할 때에도 완벽을 추구하거나 굉장히 세심하게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만큼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겠죠. 이처럼 상대방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좀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똑똑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만나면 배울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요. 주장이 강해요. 자신의 뜻, 의지, 열정이 강한 만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 그 순간적인 행동이 좀 강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왜 이렇게 안 맞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쭉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드 카드가 나왔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속으로 좀 불편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긴 한데 얻을 게 있어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불편하다, 잘 안 맞다, 이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더 투자를 많이 한다. 여러분들의 시간이든 마음이든 물질, 금전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투자한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이 사람이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면 여러분들도 주고요. 여러분들이 주면 그 사람도 이 상대방도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면 딱 저울에 맞게 주거니 받거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준다라는 거거든요. 무작정 다 퍼주는 게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준다. 그리고 그만큼 받는다. 라는 이런 딱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잘 투자하고 또 계산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는 교훈이나 메시지 또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완드 카드가 많이 나왔죠. 이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커리어적인 면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왜냐하면 묶여 있잖아요. 딱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래 다닐 회사가 있다. 장기적인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오랫동안 유지될 겁니다. 서로 신뢰하에 함께 할 겁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에너지는 열정, 변화, 강한 힘, 스피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드 8번은 화살처럼 돌진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활을 쏘는 그 순간의 스피드, 목적지까지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행동력을 의미해요. 이처럼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속도감과 열정, 행동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치 순풍이 들어오는 것처럼 정체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고 운이 따르고 있음을 엄청 크게 실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일을 처리하기는 바쁘지만 쉴 새 없이 시간이 흘러가서 정신이 없긴 하지만 일이 빠르게 해결되네. 내가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 내가 원하던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될 수 있는 변화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심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에서 그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굉장히 빠른 흐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 자체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또한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을 잘 리드하고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보이고 하는 일의 순서를 정말 잘 나열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착착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위치는요. 제일 높은 직급이 아니에요. 이 보스가 있으면 그 밑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경력이나 노하우가 충분하지만 매니저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나와 가까이서 일하지만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행동, 작업물, 목표에 대한 카드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이 중요한 만남은 여러분들의 목표, 목적,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일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언도 살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해야 할 행동, 여러분들 관계에서의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약점을 본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의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카드거든요.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만남에서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겠습니다. 교황 카드가 등장했어요. 교황은 겉모습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든 교황님이든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면서 좋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는 인물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하고 동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미지를 챙겨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입장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위치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만남과 관계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장점들을 잘 보여주면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나의 이미지를 잘 챙겨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위치에, 나의 역할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좋아할까? 또 어떻게 행동해야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까?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이 관계가 잘 유지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만나는 관계는 서로의 어떤 아쉬운 부분, 약점, 좀 갈등으로 느껴지는 문제들을 감안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계약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해하고 일단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관계이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뭔가 포기하거나 감안하거나 수용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세를 좀 취해줘야 이 관계가 더 잘 맞물리고 잘 협력이 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과 위치를 잘 이해하셔서 그것에 맞는 행동력이 좀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잘 챙기면 좋다. 나의 겉모습을 깔끔하게 멀끔하게 갖춰놓는 것이 필요하다. 웃는 미소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람을 맞춰줘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맞춰줄 수 있는 부분 또는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 상황, 방송에 맞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나의 이미지를 잘 챙기기 위해서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쁜 단어들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잘 신경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면 여러분들의 견고한 생각이나 가치관, 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면서 쌓아왔던 것들, 내가 경험하면서 인증된 것들 있죠. 내가 삶을 살면서 느꼈던 것들,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들의 딱 세계관이 완성됐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꼭 별로더라.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더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만의 세계, 울타리가 딱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약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견고하게 쌓은 것 때문에 타인이 들어갈 틈이 없다거나 타인의 의견이 튕겨져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런 굳혀진 생각 때문에 뭔가 튕겨져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라는 건 조직, 커뮤니티라는 건 서로의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조율과 조정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은 독단적으로 가게 될 수 있고 뭔가 혼자서 계속 빙빙 겉돌게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 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전해주고 싶은 거, 바라는 게 틀려서가 아니라 잘 화합이 되지 않음에 뭔가 잘 조율되고 조정되지 않음에 부딪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겉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맞물리고 어울려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많은 생각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지치고 고돼 보이는 모습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단단해진 생각, 나의 관점을 말랑말랑하게 지점토처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사람에 맞게 그 모양을 계속 변형시켜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더라도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라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약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펜타클 3번이 등장했거든요. 펜타클 3번은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끼리 힘을 합친다. 협력, 동맹,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힘을 합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을 가진 사람 플러스 그 사람과 힘을 합쳐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 이 사람은 설계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물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다면 약점되는 부분이 있겠죠. 약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약한 부분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힘을 합쳐야만 내가 혼자서 만들기 어려웠던 것을 만들 수 있다.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웠던 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2025년에는 관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소통량을 늘려서라도 많은 소통을 해보시고 거기서 나와 다른 거, 내가 틀리다고 생각한 걸 완벽하게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조금 적용시켜서 전에는 만들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공, 성취,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넘기 어려웠던 한계치, 정말 뚫고 싶었던 것, 이것만 되면, 이것만 가능하다면 난 진짜로 내가 원하던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거 있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대요. 그게 중요한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는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있어. 그럼 그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계속 카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극대화시키면서 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잘 합치자. 그러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도 살펴볼게요. (2025년) 초반에는 변화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전과 같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떠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에는 나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에게 이제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이 내려지면서
떠나게 되는, 더 나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나의 한계를 뚫고 가기 위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변화를 하게 된다, 어떤 전환점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터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 자리 그대로 내가 안정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고정적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은 작업을 하며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 등장했어요. 어떤 걸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안정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내가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현실적인 자원들,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통제하고 관리를 하면서 지켜내고 생산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이 심판카드의 변화는 초반이 될 것이고 안정적인 환경과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건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기복 없이, 전체적인 흐름이 큰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 자발적인 노예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정말 만들어내고 싶은 거, 완성시키고 싶은 것을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만남, 언제 시작되는가? 제가 봤었을 땐 이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부터 여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큰 변화와 전환점을 겪으시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생겨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2025년은 좀 편안하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게 되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요한 만남으로 인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3번 분들. 오늘은 2025년 중요한 만남을 보려고 이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미 만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시기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만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중요한 만남의 목적, 이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카드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 관계에서 조화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관계라 볼 수 있고요. 커리어 관계에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만남의 목적은 누군가와 함께 일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 협업으로 좋은 성과도 얻고 금전도 얻고 사람까지 얻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것을 보면요, 이 카드는 관계에서 운이 매우 좋은 카드이거든요. 좋은 사람을 얻게 된다, 또는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주변에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리어에서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관계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과 사를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즐거움과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은 인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시기들, 이런 부분들을 좀 겪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해결책과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해결책은 도움의 손길이라 볼 수 있겠죠. 궁지에 몰린 것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가까스로 여러분들은 희망을 되찾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상황은 지금껏 좋지 않았던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완드 6번이 등장했거든요. 완드 6번은 통합과 결합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찾고요. 여러 조정 끝에 결합하게 됨을 의미해요. 통합과 결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물론이고 조정과 조율로 인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통된 가치관, 목표, 이상을 합쳐서 끈끈한 관계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이해관계가 맞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좀 발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완드 6번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한 집단 속에 있는 사람의 장점과 능력이 합쳐져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조직을 리드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속에 여러분들도 속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좋은 결과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은 성장 욕구나 모험 욕구, 성공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보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통제하고 격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의 한계를 뚫고 싶다.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성장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나를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한계를 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완전한 완성보다는 그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더 나아갈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전에 느꼈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어디에다 노력을 하면 좋은지 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답으로 격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개성과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2025년에 정말 좋은 사람과 협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성격과 특징도 알아볼게요. 전차 카드가 등장했네요. 상대방은 리더십이 강한 인물이고 안정보다는 직접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스타일입니다. 안전하게 있어야지 보다는 모르면 알아가야지 일단 해보고 결정해야지 하는 좀 그런 대장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나를 막아내는 한계가 있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자신을 담금질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될 때까지 계속 연마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가는 게 맞더라. 이런 식으로 삶의 어떤 교훈, 자신의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여러 답을 얻었던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열정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이 일에 느끼는 어떤 열정,
정말 잘하고 싶다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면서 전보다 삶을 더 열심히 살게 되는 전개들이 열리고 있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계획을 짜봐야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좀 용감하게 용기 있게 행동해 봐야겠다. 모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은 모르면 부딪혀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먹어보면서 아는 경험들이 다수 있습니다. 안정을 고수하기보단 도전과 모험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으로 검증된 해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언도 함께 살펴볼게요. 조언을 다 보면 시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관계에서 해야 할 행동을 먼저 보면 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바운더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늘 있었던 공간, 늘 해왔던 패턴,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내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속에만 있었던 그 바운더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 행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뭔가 좀 방어적인, 보수적인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나와 맞지 않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는 그런 보수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안정을 지키고자 울타리를 세웠던 행동들인데 그걸 타인이 봤을 때는 거절, 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고수해 왔던 그런 행동 패턴들을 이제는 2025년에는 바꿔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의 울타리 안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삶의 교훈이라든지 삶의 방향성,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의 상황을 내가 겪어봤는데 이렇게 나아갔더니 해결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깊은 통찰력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펜타클 5번이라는 건 내가 답을 구하려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한계를 내가 넘기에 어렵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답을 찾지 말고 밖에서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변화를 맞이하면서 전과 다른 행동 패턴으로 나아갈 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강하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고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 같은 분야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또는 얻을 것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열린,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내가 굳혀왔던 것들이 변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바꾸게 될 수 있고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이 변형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가치가 다르게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2025년에 인복이 정말 좋습니다.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내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2025년에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면,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면 또는 이때까지 인간관계 말고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면 거기서 분명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정말 내가 다양하게 느끼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다양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진화된다? 발전된다?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험해봐야만 아는 것들을 한번
알아가보는 행동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야만 답을 알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결론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은 해봐야만 아는 것들,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뭔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보면서 알아가자. 도전과 모험이 두렵더라도 기존의 것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어렵더라도 현실적인 계산을 내렸을 때 진짜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들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부딪혀 봐야 된다.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점은 너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거, 이 바운더리가 너무 굳혀져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들,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딱 친해지려고 할 때도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같아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리감을 좀 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겪어보지 못했던 성향인 사람이더라도 그 관계를 따뜻하게 맞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황제는 굉장히 따뜻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자애롭게 돌보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키워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으로 돌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뭔가 나랑 맞지 않다?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다? 아직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수용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 맞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 금전이든 정신이든 건강이든 그러니까 상황적인 부분이든 더 나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다.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경험해보면서 내가 답을 내려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무언가를 넘어서게 되는 경험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기도 알아볼게요. 자, 지금 제가 요즘 11월부터 리딩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변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A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B로 갑자기 변화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요즘 상담할 때에도 다 변화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 초반에 큰 변화가 들어오거든요. 전환점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찾아 떠난다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24년 동안 겪었던 그 과정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더 이상 경험할 게 없으며,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상태라고 느끼시거든요. 또한 가치를 내가 판단했을 때 더 이상 가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젠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높은 목표로 더 확장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됨으로써 거기서 이제 엄청난 욕구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변화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해야지, 내가 정말 성공해야지, 이런 감정들을 느낄 만한 목표들이 설정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흐름이 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인복이 좋다고 나왔으니 컵 3번이 등장한 것 같아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 서로 어떤 잘 맞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조직을 이루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반을 시점으로 운이 계속 트이고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관계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좋아지냐, 저는 언제 괜찮아지냐, 또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언제 풀려지냐, 그 시기는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어두워요. 밤이라서 내가 잘 느껴지지도 않고 어떤 결정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초반에. 근데 그것 때문에 변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변화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변화를 하는 것이 도전이고 모험일지라도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산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가치가 있어. 나는 이제 변화해야 돼. 나는 더 큰 곳으로 가야 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낡은 것은 버리고 이제 새 것을 취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운이 풀린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내년 초반, 그러니까 1월부터 3, 4월, 5월 이 시기에 이제 큰 변화를 하게 되고요. 마차를 타고 그 뒤로 이제 달려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쉴 새 없이 좀 바쁘고 정신없이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든 나의 능력이든 관계든 관리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만큼 내가 어떤 책임감,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관리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초반, 2025년 초반에 고민의 종지부를 딱 찍고 결론을 내리고 변화를 하게 되면서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배움, 또 다른 시작들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중요한 만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딩을 들으시면서 이런 사람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을 이미 만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만남의 목적, 그리고 이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볼게요. 자, 목적이 하트 뿅뿅이죠. 서로의 열정, 그 감정으로 만나게 되는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열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사랑이 있다, 애정이 있다, 어떤 만족감이 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는 사용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가고 싶은 회사에 가게 된다. 원하던 것과 계약을 하게 된다. 좋은 협력 관계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사랑으로 보면 원하던 사람과 사랑을 시작한다. 원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기가 가득한 흐름이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작이 2025년에 열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얻게 되는 건 신기하게도 끝, 종교를 의미하는 카드가 등장했어요. 감정이든 현실이든 정말 끊어내고 싶었던 과거를 끊어낼 수 있고요. 더 이상 무언가를 질질 끌지 않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끝맺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고 싶었던 과거를 청산한다 또는 힘들었던 과거를 끊어내게 된다 또는 무언가를 분명하고 깔끔하게 잘라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같은 의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명확하게 끝내고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방향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 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제가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관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카드를 다시 뽑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 카드 선택이 좀 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나의 리딩이 없나 보다 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다시 카드를 봐야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펜타클 2번. 펜타클 2번은 균형,
조정을 뜻해요. 무언가를 동시에 관리하고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현실과 이상, 너와 나의 어떤 관계 또는 그 외의 금전, 회사, 먹고 사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내가 안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현실적인 상황을 돌보면서 여러분들도 챙기고 있다. 감정적인 행동을 피하고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내단드님과 우리 여러분들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원하는 이상까지 챙긴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분들은 월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월드는 내가 예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마무리 짓는 걸 의미해요. 뭔가 약속되어진 대로 잘 진행되어서 무언가를 끝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진행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원하고 있었던 것들, 정말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세 개가 만들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진행해 왔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 짓고 새롭게 다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끝 종결은 내가 힘들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서 완성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보다는 어떤 목적,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 그 부분들을 지금 마무리 짓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는 우리 관계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무언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매듭질 일들을 매듭짓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의 종지부를 딱 찍게 되는 모습. 더 큰 목표로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처음 알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함께 해온 관계라고 보이고 앞으로도 이제 함께 잘 만날 수 있는 관계로 읽혀지거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었던 듯 보여집니다. 이 힘듦은 두 사람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두 사람 외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주변 상황이나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제3자의 문제,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괜찮아. 우리 서로의 감정은 변함이 없어. 근데 넘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 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문제 상황을 보면 이 외부적인 상황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누군가의 부족한 소통 능력으로 인해서 중요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거나 누군가의 미숙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들었다. 이 관계를 관찰하는 누군가가 개입되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는 정보 부족으로 생긴 문제,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일어난 문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존재했었던 문제가 있었던 듯 보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시어머니가 개입해. 아니면 그 두 가족에 대해서 잘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힘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어떤 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차질이 생겼다?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지체되고 끊어내고 싶은 그런 문제들, 스트레스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끝과 종결로 매듭 지어질 것이고요. 더 안정되고 안전한 곳으로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은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결국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는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감정, 정신,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미래에도 행복할까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yes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연이고 운명적인 인연, 그러니까 딱 사주에 적혀져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힘들었다면 2025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부가적인 문제들이 끝이 나면서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나에게 중요한 사람, 지금도 나에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 어려움, 걱정, 고민 그것들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이번 리딩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좋은 의미로 남겨질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시기도 보겠습니다. 제가 시기도 함께 보면서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데스 카드가 계속 나오네요. 우리 여러분들 내년에 이사 계획이나 결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과 상황이 달라질 만한 이슈가 있나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계획을 진짜 구체적으로 잘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빠르게 다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해야 할 목록이 많아요. 2025년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움직일 일도 많고 빠르게 쳐내야 될 일들도 있고 스피드가 좀 중요한 일이다. 내 몸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과 완전히 달라지는 일상이 바뀌는 또는 어떤 규칙이나 체계가 바뀌는 정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미 지금부터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흐름들이고 2025년 자체가 좀 변화수가 많다? 이동수가 있다? 많이 움직일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야 할 행동에선 펜타클 에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어떤 새로운 자원을 더해서 무언가를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제 나의 것을 사용하는,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계산해서 이익을 따져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고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현시켜야 할 2025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계획들이 존재하고 그 계획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뭔가 도출해 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는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구체적이고 계산이 아주 잘 짜여진 그 계획들을 세워보아야겠다. 이는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진행을 해봐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 상대방도 이 펜타클 2개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뭔가를 하려면 2개 이상의 일은 신경 쓰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바쁠 수 있다, 정신없을 수 있다, 여유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 이 시기, 이 흐름을 기회라고 여겨주시고 내가 실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부동산 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금전적으로도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더 나은 가능성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방향이고 어떤 끝과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2025년이겠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끝과 시작은 3월부터 5월, 6월 이 사이에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많은 변화와 바쁨,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부딪힘, 내가 경험하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025년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정말 많대요.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고 있는 시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바삐 움직여줘야겠다.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계속 협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2025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운세 궁금하시다면 제가 미리 보기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들어주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연말에 12월 마지막쯤에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그때도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